구독 눌러주세요. 네, 도다입니다. 차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일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 10번 정도만 되돌려 보면서 본인 머릿속에 제대로 기입을 시켜가지고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은 아마 수익을 내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일 간단한 지그재그 ABC 패턴입니다. 바닥을 잡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A 파동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조정이 얼만큼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요 뒤에 나오는 B 파동이 보통 618만큼의 되돌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A 파동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C 파동이 나오는데 보통 이 C 파동은 A 파동과 크기가 똑같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큰 이제 1.236배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A 파동과 크기가 똑같이 나오거나 1.236배만큼 나오는 파동은 C 파동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임펄스 파동인 1번, 2번, 3번이 아닌 ABC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실전 차트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계단식으로 빠지는 형태의 이제 파동을 이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위로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우리가 ABC 파동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일단 고점을 찾아야 됩니다. 고점을 찾고 나서 저점을 찾고 그 뒤에 이제 피보나치를 재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보나치를 쟀을 때 이렇게 ABC로 이제 바닥이 나왔다 그죠? 618자리만큼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뒤에 이제 1대1 크기 이제 요 피보나치를 그대로 끌고 와서 B파동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대면은 바닥이 나옵니다. 그죠? 바닥이 나오고 C파동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바닥은 요만큼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요 파동을 요렇게 늘려줍니다. 요 바닥에다가 그 뒤에 다시 618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618 자리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618 근처까지는 왔어요. 그죠? 요 자리에서 여기를 이제 고점이라고 보는 거고 요거를 그대로 1대1로 다시 내리면 바닥이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차트를 A, B, C, D, E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요렇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크기를 5개의 파동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바닥을 이렇게 그어놓고 피보나치를 크게 이렇게 그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 전체 차트에 비해서 618 자리를 넘어서 786 자리를 건드려 준 뒤에 최대 382 구간만 지켜주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닥에다가 매수를 잡지 못했다면 이제 주가가 올라간 뒤에 786 자리 근처까지 와주는 거를 본 뒤에 382 자리에서 매수 받는 거는 굉장히 타점이 좋고 바닥 잡기도 좋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BC랑 ABCD랑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ABC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합니다. A 파동에 618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A 파동과 똑같은 크기로 이제 C 파동이 나오거나 조금 더 큰 크기로 C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요게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만큼의 하락분은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하지만 여기 B 파동이 나오는 618 자리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숏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이제 하락이 나올 거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롱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간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요것만 알아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뒤에 A, B, C, D, E 파동 같은 경우는 항상 다른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일단은 A 파동은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 B 파동에 618만큼 나온 다음에 C 파동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보통은 이 B 파동에 618만큼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B 파동의 크기만큼 E 파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D 파동이 ABC의 618만큼 나오면 ABC 크기만큼 나옵니다. 그럼 바닥이 요 구간쯤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구간은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A 파동이 나오고 나서 B 파동이 618만큼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A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C 파동이 나온 뒤에 D 파동이 B 파동에 618만큼의 반등이 나왔다면
요 B파동의 1대1 크기로 E파동이 나온다. 그런데 요 D파동이 ABC의 618만큼 나오면, 반등이 나오면 ABC 파동의 같은 크기, 요만큼의 하락분을 똑같이 주면서 하락이 나온다. 이해되죠? 이렇게 차트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점이 어딘지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한번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A 파동이 나오고 나서 618, 그죠? 이거는 786까지 나오긴 했는데 뭐 항상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타겟팅 자리가 좋을 뿐이지 항상 막 618만큼만 나오진 않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A 파동이라고 쳤을 때 얘가 B 파동이라고 치면은 똑같은 크기로 바닥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 파동을 쭉 당겨봤는데 얘도 786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피보나치를 A, B, C에다가 파동을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 618만큼 나왔으니까 A, B, C 파동과 D 파동은 같은 크기로 하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얼추 바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찾아서 매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복합 조정일 때는 이런 피보나치를 쓰면서 바닥을 찾고 618 자리에서 털고 618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바닥을 찾아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플랫형 조정은 ABC가 이렇게 나옵니다. 고점과 저점이 모두 일치합니다. 이게 복합형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박스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스권에서 매도를 반복하면서 시드를 또 불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박스권에 고점이 오면은 숏으로 대응하고, 바닥권이 오면은 롱으로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차트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완벽하게 플랫을 만드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온다. 그거를 1분봉 요 구간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점이 여기고 저점이 여기라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숏을 진입을 했으면 여기서 매도를 해서 다시 롱으로 진입하고, 숏 잡고 롱 진입하고, 숏 잡고 롱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건데, 보시다시피 바닥을 여러 번 깨는 무빙도 나오고 고점을 여러 번 깨는 무빙도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추세선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건 의미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뚫고 내려가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더 내려갈 확률이 생겼지만 다시 뚫고 올라와 주면은 여기서는 본절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뚫고 올라가서 제자리로 왔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휩소 무빙이 많을 때는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박스권 매매는 안 합니다. 그래서 확인 매매로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 구간에서 뚫지 못하는 무빙이 한 2, 3분 정도 유지가 되면 숏을 잡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처럼 뚫고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를 지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잡는 겁니다. 그걸 뚫고 내려가면 손절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플랫형일 때는 웬만하면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게 낫다. 그게 사실 제일 안전한 매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횡보할 때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합니다. 자, 임펄스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임펄스 파동은 보통 1번 파동은 2번 파동이 이제 뭐 618 구간, 최대 38이나 이제 236 구간까지도 눌림이 오는데, 대략적으로는 보통 0.5 구간에서는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봤을 때 피보나치를 그대로 끌고 오면 3번 파동은 이게 1번 파동 크기의 1.618배만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3번 파동의 피보나치를 재면 618만큼 4번 파동의 눌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파동 크기의 618배만큼 상승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번 파동의 크기는 2번 파동의 눌림이 나온 뒤에 1.618배만큼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파동은 3번 파동의 618만큼 되돌림이 나오고, 그 뒤에 5번 파동은 3번 파동의 크기에 비해 618배만큼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이 크기는
1번 파동의 크기와 똑같다. 5번 파동이 나오고 나서 ABC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ABC가 나오고 나서 5번 파동이 이렇게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는 보통 쐐기형 삼각형이 나왔다. 쐐기형 삼각형이 나오면 A 파동이 이렇게 나온 뒤에 B 파동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보통 5번 파동에서 연장이 나와서 상승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B 파동이 보통 이제 지그재그로 618만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플랫형도 보통은 786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5번 파동이 연장되면 B 파동이 1.236배만큼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알고 있으시면 좋은 부분인데 요걸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왔는데 이 5번이 굉장히 깁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3번, 5번으로 봤을 때 5번이 제일 길어요. 그럼 여기서 5번은 원래 여기까지 나오는 게 맞아요. 연장이 된 거죠. 1, 2, 3, 4, 5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 쐐기형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 이제 사이비 고점이 어떻게 나왔냐면 A 파동이 나오고 나서 B 파동은 이렇게 나오면서 C 파동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이 618 구간인 이 구간에서 이제 1대1로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C 파동은 여기까지만 나오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A 파동이 나오고 B 파동이 훨씬 더 많이 나온 상태에서 C 파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A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618배에서 조정이 안 나오고 1.236배까지 갔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사이비 고점이라고 불러요. 사이비 고점이 나오면 하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618배 여기 이 자리에서 눌림을 받다면 요만큼의 하락이 나오잖아요. 근데 훨씬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폭은 어차피 똑같긴 똑같은데 아무튼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요만큼을 더 내려간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정상이었는데 사이비 고점으로 인해서 여기에 더 많은 개미 시장 참여자들이 생기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상자를 불러낸다. 그래서 618 자리를 보통 넘어가면은 사이비 고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조정이 플랫형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는 건데 사실 요거 플랫형으로 나왔을 거면 여기서 끝났어야 됐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1.236배만큼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플랫형이 아니라 사이비 고점이었구나. 그러면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구간을 15분봉으로 확대를 한 건데 여기서 보통 우리의 임펄스 파동은 위쪽으로 향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임펄스 파동은 아래쪽으로도 향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고점에다가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보통 우리는 1, 2, 3, 4, 5 파동으로 올라간 뒤에 ABC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추세가 전환될 때는 이런 식으로 바로 변형됩니다. 그 다음에 ABC. 이해되죠? 그러니까 ABC 파동이 나오고 나서 보통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다시 ABC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악순환의 반복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될 때에는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임펄스로 변하는 현상이 생겨요.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ABC 나오고 나서 다시 ABC가 나오고 다시 여기서 추세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알아놔 주시면은 정말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임펄스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고점과 저점을 이어놓으면 618만큼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1.618배만큼 내리면 이렇게 3번 파동 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번 파동을 이렇게 크게 재어놓고 382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다. 그죠? 여기서 고점을 여기다가 재고 382만큼 크기를 재면 어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4번 때 우리는 어떻게 뭘 알 수가 있어요? 이거 ABC로 플랫형이 나왔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A, B,
C 조금 더 올라갔다 그죠? 요거는 지그재그 형태인데 C 파동이 조금 단절됐고 B 파동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 차트들이 그대로 그 형태를 똑같이 띄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뒤에 이제 요 파동이 이렇게 나왔으면 A, B, C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A, B, C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C 파동이 굉장히 적게 나온 편이에요, 사실. 보통 A 파동을 제가 요때 당시에도 분석을 어떻게 했었냐면 B 파동이 여기고 C 파동이 한 요 정도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요 정도 올라오고 이제 하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내려가서 요때 좀 돈을 많이 깨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차트를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건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더 쉬운 지지와 저항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넥라인이라고 하죠, 보통. 요런 거를. 왜 여기를 넥라인이라고 부르냐면 쌍봉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외봉일 때도 이제 있는데 1분봉에서도 좀 자주 나오고요. 넥라인을 좀 잘 찾아야 돼요. 매매를 할 땐. 그래서 넥라인을 찾는 요령 하나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넥라인은 어딜까요? 제가 볼 땐 여기인 것 같아요. 자, 여기 3봉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3봉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8, 9. 요 3봉우리를 잘 보셔야 돼요. 모가지 라인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 넥라인을 찾으면은 수익을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얘 넥라인 어딜까요? 여기죠. 자, 여기서 그죠? 요 구간을 깨면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요 구간을 깨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락을 갔죠. 네. 그래서 짧은 넥라인을 잘 찾아줘야 된다. 자, 여기가 넥라인이다, 그죠? 요 구간을 지지를 계속 합니다. 요 구간을 지지를 했다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이 생기죠. 이렇게 저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등 나왔다가 결국엔 깨고 내려가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넥라인도 결국 깨고 내려가니까 내려가고, 그 다음 요 구간에서 또 넥라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죠. 여기 삼봉우리가 계속 있고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 여기를 깨고 내려가니까 저항이 발생한다. 여기서도 한번 넥라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 요 구간쯤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삼봉우리가 계속 이렇게 여기도 작은 넥라인이 하나 있었고, 그죠? 여기를 지지를 받다가 깨니까 내려간다. 그리고 다시 반등 나서 다시 그 자리를 지켜줬는데 깨고 넥라인에 지지받고 요 넥라인에 저항받다가 저항받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깨고 내려가니까 여기서 저항 나오고, 그죠? 여기서 다시 뚫고 여기서 저항 나오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지지받다가 깨지고 여기서 지지받고 요거를 복합 이제 ABC 플랫형이라고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복합되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넥라인을 깨고 내려가니까 바닥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뚫고 올라오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찾았던 작은 넥라인 여기에서 근처에서 지지를 다시 받고 반등 나오다가 요 구간을 깨니까 다시 또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저항이 나오고, 그죠? 간단한 넥라인만 찾아도 대응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넥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작은 넥라인 여기쯤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넥라인은 한 요쯤 될 거고, 이렇게 지지 라인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저항받았던, 이제 지지받고 저항받는 구간을 찾는 거예요. 여기 지지받고 눌림 나오니까 저항받고 뚫고 올라가서 바로 가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여기 넥라인, 그죠? 지지를 받았다 깨지니까 내려간다. 그죠? 결국 지지를 받고 날아가고, 아까 우리가 찾았던 넥라인, 그죠? 거기에 저항을 한번 받았다가 뚫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넥라인을 찾아서 지지 저항을 찾을 수 있다. 추세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도 있고 상승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처음 딱 진행을 했었던 추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으니까
딱 보이죠? 어떤 식으로 차트가 형성이 됐었는지. 자,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주가가 여기 바닥을 밟고 갑니다. 그러면 다음 추세선에 닿을 때는 보통 여기서 매수세가 발생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보통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요 추세선 같은 경우는 말만 추세선이지 깨라고 놔둬놓은 선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지와 저항이 있고 저항 이렇게 있으면은 이 구간은 이제 지지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 번 두드리면 깨집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넥라인에 여기가 넥라인이 여기 있죠. 이렇게 넥라인을 찾는 거예요, 먼저. 넥라인을 찾아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지지를 받는 구간을 찾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 매수세가 실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를 여기다가 그어서 보면 쭉 가면서 그 다음 넥라인의 지지를 받고 그죠?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나서 이거 깨지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추세선이 한번 깨지면 이 추세선을 다시 뚫기 위해서 상승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다가 다시 깨지면서 최초에 우리가 찾았던 넥라인에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봐봐요. 결국에는 얘가 이 추세선을 뚫고 지지를 한 게 아니라 계속 못 뚫었어요. 계속 못 뚫었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주가에 힘이 빠진다. 그럼 여기서부터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굳이 꼭대기에다 그을 필요는 없고 좀 많이 겹치는 구간에다가 그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피보나치로 또 볼 수가 있겠죠? 618만큼 반등이 나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락을 어디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응용을 하게 되면 618만큼의 바닥을 보면 자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618 자리니까 뭐 고점에다가 해도 되고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바닥 구간은 이 자리겠죠. 그죠? 이 자리가 매수 타겟이 되는 첫 번째 자리고 두 번째 매수 자리가 이 자리.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깨고 내려가면은 자 여기서도 넥라인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죠? 산봉우리가 두 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세 개가 생겼네요. 여기를 깨면 안 된다. 요걸 이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가니까 손절을 해야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짧게 대응이 가능한 실전 매매. 오케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도 넥라인은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삼봉우리 하나, 삼봉우리 둘 넥라인 그런 식으로 넥라인을 찾고 지지와 저항을 긋고 추세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나서 이제 이제 하락 추세선이다. 그죠? 요 구간은 이제 절대로 못 뚫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뚫었어요. 뚫고 나서 지지를 하면 제일 좋았는데 다시 뚫고 내려갔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세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추세선을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삼각수렴이 발생합니다. 그죠? 삼각수렴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하나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팁은 삼각수렴은요 보통 4번 파동이나 B파동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나오면 삼각수렴은 보통 4번 파동 그리고 B파동에서 자주 출몰을 하는데 임펄스 부분에서 4번 파동이면 위로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A파동 뒤에 B파동에서 삼각수렴이 나오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계속 꾸준히 하락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땐 요 구간이 A, B, C의 A파동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B파동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B파동이 이렇게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면 C파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C파동이 이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A, B, C. 그죠? 그래서 저는 요 삼각수렴을 끝으로 지금은 상승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삼각수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A, B, C.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보나치를 보면 0.5 구간, 6 구간까지는 안 왔어요. 그죠? 38이라고 나와 있는데 618이랑 똑같은 크기입니다. 여기서 1대1 크기를 재면 고점이 나오는데 C파동은 말씀드렸다시피 1.618배까지 나오면은 3번 파동으로 알 수 있지만 236이나 382까지 나오는 거는 이제 C파동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B, C에 A파동이 나온 거고 그다음 B파동 같은 경우는
전체 크기의 618만큼, 그죠? 전체 크기의 618. 그럼 우리가 이제 상승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이렇게 1대1 자리를 재서 최대 49.5K 이렇게 해서 10파동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굉장히 좀 속사포로 제가 알고 있는 일정 부분의 이제 조정 복합들을 어떤 식으로 패턴을 파악하고 넥라인 찾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카페 오셔가지고 제 칼럼도 좀 보신 뒤에 공부를 좀 더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는 수밖에 없고 본인이 직접 피보나치를 그어보고 넥라인도 찾아보고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을 제가 여기에 녹여서 영상을 찍어 드렸다라고 자부할 만큼 굉장히 좀 신경 써서 만들었으니까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꼭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